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인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이번 시간에는요, 쉐임, 이거 수치심이라고 부르는 감정이죠.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임이라는 단어는요, 일단은 수치심이라는 감정 단어로 대표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거 말고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 상태, 이것도 쉐임이라고 하고요. 창피한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의 원천은요, 외부 세계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초창기 인류가요,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맹수들이 막 사는 그런 정글에서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살면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서로 보호해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먹을 걸 찾을 때도 혼자서 찾아다니다 보면 굶어 죽기 십상인데, 이게 무리를 이루어서 살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먹을 거 못 찾아도 다른 사람이 찾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생존의 확률이 더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무리에,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건요,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나를 쫓아내요. 내가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이거는 곧장, 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리로부터 이탈당한다는 거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거부당한다는 거, 거절당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이 집단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거, 거부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배척당하고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죽지는 않죠. 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깊은 감정, 본능적인 감정 속에는요, 바로 이 거절 당한다는 게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감정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래서 되게 강력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수치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외부 세계로부터 거절당할까? 이렇게 해야지 받아들여질까?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초자아가 검열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집단에, 이 무리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내가 요렇게 하면은 나는 이 집단에서 거절당할 거야.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목록들이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목록에 따라서 그 목록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초자아가 감시하고 판단을 해서 너 이 법을 어겼잖아. 그러면 그 무리에서 쫓겨날 거야. 거절당할 거야. 그럼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수치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아는요, 죄책감에서도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초자아 슈퍼에고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거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너는 이처럼 되어야만 한다. 너는 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게 초자아의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처럼 되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준 있고 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삐, 너 잘못했어? 벌 받아야 돼? 너는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생존하지 못할지도 몰라. 예, 죽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끌고 오고, 너는 이처럼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하면 삐 하면 또 초자가 삐, 예, 경고 버튼을 누르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초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브룸저라는 심리학자는요, 수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앞에 지금 살펴봤던 초자의 역할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나요? 우리가 유독 수치심을 느끼는 관계나 상황이나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때, 나 자신은 어떤가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요. 누구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가? 이거는요,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믿는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거든요. 그럼 이걸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될까요? 이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 그럼 그 관계 속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수치심을 느끼는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모습인 거죠.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의 판단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초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가 볼 때 해야 하는 거를 못했을 때 자기를 죄책감에서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여기서 외부 세계가 정말로 바라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게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믿는 자기 모습이에요. 바란다고 믿는 자기의 모습과 초자아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보는 자기 모습이랑 그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치심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게 세상이 나는 이런 모습이기를 바래라고 믿고 있는 자기 모습이요. 그 자기 모습이랑 실제로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수치심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믿는 자기 모습과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 모습, 이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 내면에 얼마나 큰 수치심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올 때 있잖아요. 음,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그랬던 딸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은 믿는 거죠. 부모님도 또 하나의 외부 세계잖아요. 부모님이 자기한테 바라는 거는,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딸의 모습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실패해서 돌아왔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거부할 거야, 거절할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집에서도 위축되어서 부모님의 이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거 봐,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니까 저러지라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엄마가 진짜 바라는 나의 모습은 내가 정말 마음 깊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내가 엄마가 바란다고,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믿었던 그 자기 모습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드라마는 어떤 극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나 계기들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우리 삶에서는요, 그런 사건들, 아, 이 외부 세상이 바라는 내 모습이 나는 A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B였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나 계기들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짠하고 나타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라마처럼 그런 사건이나 그런 계기가 짜잔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음, 우리 스스로 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외부 세계가 바란다고 믿는 자기 모습,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왜곡된, 잘못된 신념일까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로마 세라피인 거고요. 수치심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무엇이요? 뭔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 바깥에 뭔가가 잘못됐어 라고 느끼면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지각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분노를 느끼게 돼요.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저게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그 잘못된 게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 속에 살기 싫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너무 힘든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다가 이제 나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이 바라는 모습대로 다시 태어나야겠어. 그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점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세상이 바란다고 믿는 자기 모습도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신의 왜곡된 신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맞춰 나가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지겠어요? 자꾸만 어긋나겠죠. 예, 완벽하게 그 정말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맞추는 거는,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는 기어코 해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죠. 정말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진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로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나에게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나? 그럴 때 혹시 그 완벽주의 성향을 만드는 게 내 안에 깔려있는 수치심은 아닐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은 제가 죄책감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깊숙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건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 거기에서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서부터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탐색해 나가다 보면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감정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요. 좀 힘들긴 하죠.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 감정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감정은요, 모든 감정의 목적은요, 우리를 어떤 문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모든 감정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 행복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수치심이든 그 목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감정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감정은 너무 힘든 거,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감정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그러면 이 수치심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수치심의 긍정적인 힘을 볼게요. 수치심. 뭔가 잘못됐어. 그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됐어. 내가 틀렸어. 이 생각에서, 이 감정에서 수치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우리 스스로 내가 틀린 걸까? 이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잖아요. 네.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아.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정말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밀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미성숙했던 부분을 수용한다는 건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 나에게 취약한 부분도 있어.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바깥 세상을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요. 그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 있지. 그게 잘못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연민과 공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치심이 가진 긍정적인 힘입니다. 수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체크 질문이 좀 늦게 나왔네요. 나에게는 그럼, 나 수치심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느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편인가요? 이게 사람마다 이 민감도가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어떤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반응할 때도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편인가요? 사실 어떤 반응에 민감하다는 게요. 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틀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을 때 민감해지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또 민감해지는 게, 이 사람이 내 약점을 딱 건드릴 때, 내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딱 드러낼 때, 그때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가요? 우리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을 때, 감추고 싶은 충동이 들죠. 네, 그런 충동과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자책하는 마음이 자주 드나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거 자꾸 떠오르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나요? 자신감이 떨어지나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 무언가 틀렸다는 거, 무언가 잘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취약성을 수용할 때랑 난 이런 취약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하면서 꽁꽁 숨기고 거부할 때랑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취약성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누군가에게 그 취약성을 들킬까 봐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저 사람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쟤네 둘이 지금 내 뒷담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죄책감이라는 감정이랑 비슷한 그런 상태이죠. 비슷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이 수치심이 자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거는 죄책감 파트에서 나왔던 죄책감 클래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수치심이랑 깊어진 죄책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 외부에서 벌을 주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에게라도 벌을 줘서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자해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수치심 때문에 유발되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치심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가? 네. 수치심이 일 때 자기를 비난하면서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내가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 가야지 하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다가 소진이 되는 그런 경로로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이 자신에게 있다면 혹시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이 수치심은 아닐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수치심의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이 어떤 집단, 공동체, 사람들, 관계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 보면요. 내가 웬만해서는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집단에서 쫓겨날 일이 없으려면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 집단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웬만해선 나를 거절하거나 쫓아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때 혹시 내 밑바닥에 깔린 감정이 수치심은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나만 당하는 것 같은가? 네, 수치심이 깊어졌을 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닌가? 네,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에 억울한가요? 이건 앞의 질문이랑 연결되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나만 당하는 것 같은가? 그래서 억울한가? 이건 수치심이 데리고 가는 최종 경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 이런 상태예요 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혹 그 마음속 어딘가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심의 예상 경로를 볼게요. 네. 이 수치심을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자꾸만 도망 다니고 숨고 하게 되면 이 수치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바로 이런 감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책감.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자기 혐오가 심해지거나 반대로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해졌을 때 오히려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뻔뻔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자. 근데 이렇게 힘든 경로로 가는 것보다는요. 이 수치심도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모든 감정은 그 목표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채고 감정과 함께 협력하는 데 필요한
아로마 세라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건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수치심을 초래한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채도록 도와줘요. 네, 초자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바깥 세상에 바라는 모습은, 나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내가 믿는 거. 그게 바로 신념이죠. 네, 수치심이 초래한 신념이요. 이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주는 전환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전환 효과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던 신념을 재해석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요. 이 신념이 너무 숨막히게 딱 옥죄고 있을 때 이 향기가 숨쉴 틈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때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한껏 들이마시면서 잠깐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과 사랑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치심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6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블랙페퍼, 그레이프루트, 자스민, 네롤리, 로즈워터, 샌달우드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블랙페퍼입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온기를 주는 블랙페퍼요. 그리고 소화도 아주 쑥쑥 잘 되게 해주는 블랙페퍼요. 눅눅하고 축축할 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에센셜 오일이요. 비비안 디트만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막혀버린 느낌이라고 말해요. 네.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제때 흘러가지 못하고 쌓인 응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응어리가 당신의 몸과 마음도 꽉 막고 있나요? 너무 꽉 막혀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분간이 되지 않나요? 블랙페퍼의 향기가 이 응어리를 풀어줘요. 그러면 얽혀있던 감정과 느낌이 제 모습을 회복한 채 흘러갑니다. 막 얽혀있을 때는 이게 뭐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은 이런 감정이었어, 이런 마음이었어, 이런 생각이었어, 하나하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게 된 거, 알아봐 준 거, 이런 감정과 생각들은요, 이제서야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너가 알아봐 줄 때까지 내가 꼼짝 않고 여기에 있으려고 했어. 이제 알아봐 줬으니 나 원을 풀었어. 그만 가볼게 하고서 우리 몸과 마음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블랙페퍼입니다. 그다음에 그레이프루트이에요. 몸과 마음에 들어온 모든 것은 흘러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은 독소로 변하잖아요. 밖으로 나갈 타이밍을 놓친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독소로 변해요. 그레이프루트 에센셜 오일은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자스민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스민의 향기는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현존하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지금 이 순간도요. 1초가 뭐예요? 그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만 지나도 과거로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다가 후회만 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면 그 과거는 또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뭐라도 할 걸 또 다른 후회를 안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완벽한 과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한 과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순간을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죄책감도 수치심도 이 현재 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요. 그걸 도와주는 게 자스민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롤리예요. 진짜 불안하고 생각이 많을 때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어떤 해석이 당신에게 수치심을 가져오나요? 네, 초자아가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자질을 하고 판단질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해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더 깊은 수치심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요. 마치 엄마의 잔소리가 한 번 터지면은 끝이 없는 것처럼요. 네롤리는 진짜로 보이던 해석의 거품을 터트립니다. 초자아가 너 이거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결국 초자아가 지적질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낸 건 나 자신이잖아? 근데 그 기준이 나는 하늘이 부여한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있었네? 그게 아니었잖아. 이거를 알아채게 도와주는 거죠, 네롤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아닌 진짜 느낌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로즈 오또가 또 나왔어요. 네. 로즈는 1차적으로 자신을 향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을 열어주는 향기예요. 네. 우리를 수치심에 빠지게 하는 그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취약성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 감정에 잠식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로즈 오또가 취약성을 수용할 수 있게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우리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에 샌다루드입니다. 명상에 참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죠. 샌다루드는 명상을 촉진해서 수없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생각들을 관찰하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판단 없이 관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아이 그거 말도 안 돼. 맞아. 이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판단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생겨나고 온갖 그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건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 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관찰하는 행위예요. 적극적인 관찰 행위가 명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바로 이 판단이거든요. 샌다루드가 도와주는 건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알아봐주면 너가 여기 있었구나 알아봐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나를 언제 알아봐주나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알아봐줬으니 됐어. 목표 달성? 하고서 우리 마음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했잖아요. 샌다루드가 그걸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들을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어떻게 블렌딩을 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수용과 사랑의 블렌딩이에요. 나의 취약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이요. 로즈 오또와 자스민입니다. 네, 이 두 개의 조합은요. 1대1로 블렌딩해서 쓰면 이거 감정의 마스터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입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신념 마주하기. 네, 왜곡된 신념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이에요. 바로 이 왜곡된 신념이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이요. 네롤리와 자스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명료해지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자스민이죠. 거기에다가 해석의 거품을 제거해주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우리가 만들어낸 잣대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네롤리를
함께 사용한다면은 '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 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사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블렌딩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고 그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이 효과를 발휘해 준다면 이 블렌딩, 이 에센셜 오일들을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 케어에 적용을 해도 좋고요. '아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 라고 여겨지신다면 다른 에센셜 오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심이라는 감정 상태에 직접 적용을 해 보고 경험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블렌딩을 만들어 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